군 내부에서 계엄을 미리 준비한 듯한 정황도 여럿 포착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어제 군 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엄하면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될 계엄사령부 보도처장을 미리 서울로 이동시킨 것도 확인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수도권 소재 일부 군병원에선 환자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쟁 발발로 환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평시가 아닌 전시 기준에 따라 부상 정도와 생존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즉각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와 치료를 잠시 미룰 환자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군병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전시 분류 작업을 실시하라고 전파가 내려와 의구심을 갖는 인원들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의관들에는 장비와 군장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라는 점검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전투 인원이 아닌 군의관들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오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분류 작업과 군장류 점검은 통상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훈련일 뿐 계엄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육군본부는 또 계엄이 선포되자 버스를 동원해 계룡대에서 계엄사령부 보도처장 등을 태워 서울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고령에 따라 언론 검열을 담당하게 될 보도처장을 서울로 불러들인 겁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당일 오전부터 집무실이 있는 계룡대가 아닌 서울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육군 707 특수 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이 포함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불리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들은 대테러 작전 때 사용하는 돌격 소총과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무장 전투복 차림의 장병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부숩니다. 검은 유니폼에 위장무늬 전술 장비를 맺고 통신 장비가 장착된 전술 헬멧, 그 위엔 사안 야간 투시경도 썼습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707 특수 임무단입니다. 평시엔 국가급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고 전시 상황에선 국가 차원의 극비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정예 부대입니다.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인 이들은 특수부대용 돌격 소총도 들었습니다. 미군 특수전 사령부가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소총인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 소탕 작전에 쓰인 것과 같은 장비입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 가운데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제1공수여단도 포함됐습니다. 계엄군과 대치했던 한 국회 관계자는 병력들이 부대 마크를 떼고 들어왔지만 일부 장병들의 상의 팔부분에 숫자 1이 쓰여 있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병력이 실탄 박스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실제 계엄군이 실탄이 들어간 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테러전 같은 특수작전용 무장을 한 특수임무 단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는지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 파문을 일으켰던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문건에는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법 처리하는 계획까지 담겨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을 때 국회의원들은 계엄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결국 국회 본청까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집중 투입된 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촛불 전국 때 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 문건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가결할 수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이라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사법 처리해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집회 금지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위반 시에 구속수사 등 경고문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소야대로 당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전략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 처리까지 실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포고령의 첫 번째는 국회 등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문건만으로 충격을 줬던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행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문건만으로도 파문을 일으켰던 계엄이 윤석열 정부에선 실제 실행됐습니다. 만약 계엄이 계획대로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박 기자, 계엄이 지금도 계속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예, 앞서 불법이라고 짚어드렸는데 성공했다면 먼저 국회가 달라집니다. 일단 계엄군은 국회 창문까지 부수고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포고령 첫 번째인 국회 정치활동 금지를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겁니다. 이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연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저희 JTBC 구성원들도 어젯밤부터 회사에 모여서 혹시 모를 위급 사태에 좀 대비를 했었는데 이게 언론사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포고령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조항을 보면 됩니다.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통제를 받는다. 맞습니다. 어디까지 또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 때 기무사가 만든 계엄 문건을 참고하면 계엄군은 방통위 관계자들과 함께 이 보도 검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언론사를 사전 검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기면 1차는 경고, 2차는 현장 취재 금지, 3차는 형사 처벌입니다. 보도를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한하는 곳은 방송, 신문, 통신, 외신, 전시, 공연, 음반, 그리고 사이버까지 이 분야별로 요원을 편성해서 강하게 감시합니다. 네. 인터넷과 SNS에 섣불리 글을 올렸다간 이 계엄법에 따라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올리는 글 역시도 삭제 맞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신군부 시절 이 언론은 1979년 10월 계엄 포고령 이후에 계엄사 아래 조직인 보도검열단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를 받게 된다는 건데 시민들의 집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것도 포고령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계엄이 유지가 됐다면 어젯밤 국회 앞에 모였던 시민들을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체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파업 중인 전공의도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도 돼 있었습니다. 이 계엄령 자체가 군 주도기 때문에 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탱크나 장갑차 등 무력 장비나 군인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배치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군부 시절처럼 시민들 아무나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엄법 구조는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으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도 없이 시민이 수색을 당하고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모두 계엄사령부 통제에 들어갑니다. 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선 수사를, 군사법원에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젯밤 대법원에선 대법원장이, 검찰에선 검찰총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원에선 당장 재판 중단 여부를 논의했고 검찰에서도 수사 권한의 범위 등을 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